이 명상이라는 게 문제는 명상하려고 그러면 머리에서 온갖 잡생각이 튀어나오거든요. 생각을 좀 조절해보고 생각을 바라보겠다라고 명상을 하는데 문제는 생각이 막 미친 듯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생각이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라는 게. 그럴 때는 화제를 돌려버리면 돼요. 화제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용서하세요. 이 감사함이 용,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요거를 내 입 밖으로 내밀고 내가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 오만 잡생각이 감사함이 용, 감사함이 용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요. 마치 흩어져 있던 방송국이 중앙방송을 펼친다? 꼭 이런 거죠. 지금 월드컵이 벌어졌어. 그랬더니 모든 방송사에서 월드컵 관련 중계를 하고 월드컵 관련 논평을 하고 월드컵의 명장면이 쏟아져 나와. 그러면 내 마음속에 수많은 지방방송국이 정말 월드컵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야, 모든 지방방송 꺼! 지금부터 중앙방송 하나에 집중한다. 아무 방송도 하지 마! 그랬더니 오만 방송들이 다 잡다하게 그런 거죠. 어떤 하나의 화제와 이슈를 머물러주면 집중이 됩니다. 감사, 미용.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이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 봐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명상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295강 여러분과 함께 빠삐용의 첫 장면을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영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주인공인 빠삐용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몇 번의 탈옥을 반복을 하는 일종의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진 영화인데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입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죄수들의 섬에 갇혀 있는 빠삐용이 그 죄수들의 섬에서 그러니까 죄수들을 어떤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에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굳이 감옥을 칠 필요도 없어. 못 빠져나가. 배만 없으면. 빠삐용이 그 섬을 탈출할 방법을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튜브 같은 거를 만든 다음에 이 절벽에 올라서 파도를 연구해요. 빠삐용이 파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몇십 번, 몇백 번의 파도가 규칙성을 가진 걸 알게 됐어. 파도가 줄렁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줄렁. 그래서 잘 살펴보니 몇 번에 한 번씩 오는 파도가 어떤 파도에 몸을 던지면 바로 바위에 쾅 부딪혀 머리가 깨지고 어떤 파도에 몸을 던지면은 해류가 육지 쪽으로 쫙 흘러가. 그래서 이 빠삐용은 그래 저 몇 번에 한 번씩 오는 저 파도에 내 몸을 던지면 그 파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빠삐용이 몸을 던집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만 요거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친구하고 작별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파도 위에 몸을 던집니다. 이 영화에서는 과연 빠삐용이 이 파도에 몸을 던져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흘러갔는지까지는 안 나오고 요게 이제 마지막 엔딩 장면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람은 살았겠지 부정적인 사람은 고기밥이 되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오라고 영화가 끝납니다. 제가 빠삐용 엔딩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사주 가끔씩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태어나서 사주를 처음 봐요. 태어나서 사주 처음 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개를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사주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빠삐용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주는, 명리학은 운명의 예언서가 아니다. 영혼이 짠 자기개발 계획서다. 즉 운명 계획서다. 이건 말이 되는데 운명 예언서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언서는 될 수가 없어요. 예언서라는 거는 이러든 저러든 미래는 이렇게 올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 계획서라는 것은
영혼이 나 이러한 삶을 체험하고 경험해 볼 거야. 거기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들을 체험으로서 받아들이고 성장 발전할 거야 라고 써가지고 온 게 계획서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짠 계획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신성, 내 안에 있는 참나, 무의식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무의식과 친하게 지내서 무의식아, 내 안에 신성아, 나 이번 생에 뭐 하려고 태어났니? 복권 번호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스포 유출이기 때문에 경험해 보려고 태어났는데 그거를 다 어떻게 미리 알려주니? 라고 하기 때문에 진짜 도력이 높은 몇십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무의식과 소통이 잘 돼서 무의식이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범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도 닦아서 몇십만 명이나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명리학이나 점성학 같은 이 운명 추론학은 영혼이 짠 인생 계획서, 지구별 생활 체험 계획서를 추론하는 건데 그 원리는 꼭 빠삐용과 같습니다. 빠삐용은 절벽 위에서 자기 섬에 불어오는 큰 파도를 계속 보니까 몇십 번 또는 몇백 번에 한 번씩 오는 파도가 보니까 그 파도에 몸을 던지면은 파도가 촥 친 다음에 물이 빠지면서 저 수평선 너머의 육지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해류가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치밀하게 계산한 다음에 좋아, 저 파도에 몸을 던져야지 지금이야 하면서 그 파도에 몸을 던집니다. 물론 빠삐용은 바다 위에서 헤엄도 치고 열심히 튜브도 잡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으로 방향을 틀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 해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이번 생에선 지구별에서 어떤 삶을 체험해 봐야지라고 하는 체험 계획을 짠 다음에 내가 짠 지구별 체험 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파도에 몸을 던집니다. 생년월일시에 몸을 던집니다. 지구별의 에너지 파도에 지구별의 에너지 파장의 변화에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파도에 몸을 실으면 둥둥둥둥 흘러갑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는 내 선택권들이 조율되기 시작합니다. 그 파도를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더 많이 이룰 수도 있고 그 파도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 파동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주는 이 영혼이 이러한 에너지 파동의 흐름에 몸을 던졌겠구나. 그러면 웬만해서 이러한 흐름을 타고 가겠구나. 하지만 이것이 영혼의 의도와 100% 일치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구나. 최대한 근사치의 영혼의 몸을 던져기. 이런 거죠. 맞아요. 빠삐용이 나 지금 빨리 탈출하고 싶어. 대충 보니까 내가 원하는 파도가 2달에 한 번씩 와. 근데 나 2달에 한 번 못 기다리겠어. 에이. 그럼 3순위나 4순위 정도 되는 파도에 좀 힘들더라도 저 파도에 몸을 던지면 내가 엄청나게 헤엄을 쳐야 돼. 2달 후에 오는 파도에 몸을 던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술렁술렁 갈 거고 좀 일찍 뛰어내렸다. 그럼 발버둥을 많이 쳐야겠죠. 발버둥 많이 치면은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육지를 따라 갈 수 있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주 명리학은 지구별의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즉 아기가 응애하고 우는 순간에 지구별의 에너지 변화가 어떤가를 보고 이 영혼이 어떤 에너지 흐름에 몸을 던졌겠구나. 근데 이 에너지의 흐름이 계속 변하고 흘러가. 마치 빠삐용이 물에 던진 파도가 계속 변해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듯이. 그래서 유명하게 원리는 영혼의 계획을 알고자 하니다. 인간 품평회가 아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사주에 없는 것은 못하는 것인가? 그러면 사주에 많은 것은 잘하는 것인가? 사주에 없는 것은 못하는 것인가? 무죄는 돈이 없고, 무인성은 생각이 없고, 무관은 명예가 없고, 이런 것인가? 그럼 재단은 돈이 많고, 비단은 힘이 세고, 이런 것인가? 그러한 경험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한 절반 정도는 맞는데 절반 정도에서 에러가 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주에 쓰여 있는 아이템들은 내가 잘하는 것을 써놓은 게 아니라
영혼이 체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써놓은 것이다예요. 가령 내가 롯데월드와 서울랜드를 오늘 가기로 했는데 롯데월드, 서울랜드 오늘 일정표에다가 호랑이 동물원, 호랑이 동물원, 호랑이 동물원 딱 호랑이 써놨어. 그럼 그 사람은 호랑이 박사인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호랑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호랑이 박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호랑이 박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고 정확히는 호랑이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 거죠. 호랑이를 모르기 때문에 호랑이를 보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호랑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호랑이가 아니라 나한테 부족한 펭귄 볼 거야, 뭐 기린을 볼 거야, 아니 난 놀이동산으로 갈 거야, 나 동물원 안 갈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요즘에 이제 신학기가 시작돼서 다들 학기 신청들을 했을 텐데 저도 사이버 대학을 다니니까 신학기에 제가 오늘부터 신학기 사이버 대학이 시작이 돼서 저 이제 되게 바빠요. 그래서 강의해야지, 밤마다 사이버 대학교 강의 들어야지. 저는 이번 학기에도 주로 심리학이나 명상철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죄다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동양학과거든요. 저는 명리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명리학은 이미 1, 2, 3학년 때 다 뗐어. 거의 전 과목 다 패스했어. 그래서 나는 3학년과 4학년에서는 나는 명리학 과목보다는 주로 나한테 필요한 내가 부족해서 충족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심리학이나 명상요가, 영성철학 이런 쪽으로 저는 주로 다 했단 말이죠. 그럼 난 명리학을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야, 나 명리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부족한 과목이 필요해서 난 신청했어. 영혼들이 이번 생에서 체험할 계획서의 내용을 써가지고 왔는데 잘하는 것만 써가지고 왔을까? 아니야. 기본적인 것은 이번 생에서 체험하고 싶은 것들을 인생 계획서에다가 써가지고 온다. 물론 전에도 여러 번 체험해서 잘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잘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빠삐용이 파도에 몸을 던져서 자기가 원하는 해류의 흐름을 타다. 영혼이 이번 생에 필요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흐름에 몸을 던져서 지구별에 태어나다. 같은 개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주를 보면서 이 영혼은 앞으로 살면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해보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범위로 가는 것이 알차겠구나 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미래 모델링이라는 그 진로 상담, 진로 적성 상담, 미래 모델링이라는 그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 오늘은 어떤 미래 모델링이냐면 제가 전에도 미래 모델링이라는 강의를 몇 번 했는데 이번에는 어려운 미션 사주의 미래 모델링입니다. 어려운 미션을 선택한 영혼들이에요. 어려운 미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걸 마치 우리 RPG 게임에 한번 비유를 해보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게임 모드 처음 들어갈 때 뭐 그런 게임도 있고 아닌 게임도 있는데 게임의 난이도 선택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처음 들어갈 때 이지 모드, 미디움 모드, 하드 모드. 처음에 게임을 일단 먼저 깨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 보통은 이지 모드로 시작을 합니다. 쉬운 모드. 이지 모드로 게임을 시작을 하면은 게임 전체가 나한테 되게 유리하고 몬스터도 약하고 나는 다양한 무기를 신나게 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을 깨고 나면은 판을 다 미션 클리어하고 나면은 보통 너무 쉬웠나? 좀 어렵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보통은 미디움 모드 때지는 하드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 대체로 인생에 장애가 많이 오는 사람들은 미디움 모드나 하드 모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더니 몬스터가 엄청나게 강한 애들이 오고 어떤 시련과 난관이 오는데 나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오면 힘들어 죽겠네 하는 상황으로 이걸 어떻게 나 혼자 이겨나가야 돼. 어떻게 집에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굴곡이 많은 영혼들은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생에 체험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용감한 영혼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게 보다 맞다. 죄 많은 영혼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은 내가 그렇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어서 내가 이번 생이 이 모양인가 보다. 이거는 보통 자신의 자존감을 끌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맞는 표현이 아니라고요.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이번 생에 용감한 운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가끔 삶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시는 중년의 손님들을 만날 때는 제가 뭐라고 위로를 드리냐면 이번 생을 너무 용감하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작가가 변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가가 변태라는 말은 내 인생 소설은 내가 쓰고 내려온 것인데 내가 작가가 돼서 내 인생 소설을 쓰고 다음에는 내가 배우가 돼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내가 작가일 때 너무 빡센 시나리오를 짜버렸단 말이죠. 그런 그 모습들이다. 자, 오늘은 어려운 미션 사주예요. 쉬운 미션이 아니고 어려운 미션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명리계에서 어려운 미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죠. 이건 제가 강의하는 영성 명리학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런 개념으로 보죠. 일반적으로 명리학은요, 어려운 미션이면은 보통 명리학에서는 무슨 사주라 그러냐면 나쁜 사주를 말합니다. 나쁜 사주. 사주가 버렸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명리 공부하면서 나쁜 사주, 망한 사주,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사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사주. 그런데 그런 사주가 내 사주라면, 내 아들의 사주라면, 내 조카의 사주라면, 내 배우자의 사주라면, 내 부모의 사주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엄마 사주 버렸어. 엄마 다시 태어나야 돼. 아들아, 너 사주는 버렸구나. 미안하다. 그날 태어나게 해서. 야, 다시 태어나거라. 뭐 이럴 수도 없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걸로 끝날 거야? 사주의 의미를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 사주 명리학은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품평회로 끝나는 사주 해석이 있어요. 사주 해석을 그냥 품평회, 음식 먹어본 다음에 맛있어, 맛없어, 꽝이야, 쓰레기야, 뭐 이딴 걸 음식이라고 만들었어. 뭐 그럼 어쩔 건데, 어쩌라고. 품평회가 아니라 이 사주는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군. 이 사주는 저렇게 활용하면 되겠군. 사주는 완성된 음식이 아니에요. 완성시켜가는, 만들어가는 식재료 같은 거예요. 8개의 식재료란 말입니다. 제가 흔히 비유하는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8개의 식재료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아무튼 사주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8개의 식재료를 가지고 8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런 겁니다.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아니라 미래를 유도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미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델링이라는 거는 건축 같은 데서 밑작업이나 밑그림을 만들어서 미리 청사진, 플랜화, 어떤 계획 자료를 만들어서 그 플랜에 맞게끔 일정과 계획이 맞춰서 건물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어떤 가상 모델링을 해놓고 그 가상 모델링이 상품 모델링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상의 상품의 플랜을 짜서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을 붙여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모델링이라고 보통은 모델링 작업한다. 뭐 건축 모델링 하면 보통 직접 짓기 전에 미리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도면상에서 미리 조감도라든가 미리 설계도를 갖다 그려보는 것들이 이제 이 플랜 작업, 이 미래 모델링 작업인데요. 사주를 통해서 그렇게 미래 모델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주 해석은 일종의 미래 모델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사례로 드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오는 마녀. 여러분 아시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보면은 왕국의 딸이 돌잔치를 맞이했는데 재수 없는 소리 삑삑하기 좋아하는 그 나라의 여자 제사장 마녀를 왕궁에 불렀어. 야, 그 제사장 오지 말라 그래.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오지 말라 그래. 그랬는데 갑자기 돌잔치 날 문을 팡 박차고 그 마녀가 나타나서는 이것들이 나를 안 불러? 기분 나쁘네. 내가 지금부터 이 딸의, 이 공주의 사주를 봐주겠어요. 사주를 한번 볼까? 몇 월 며칠 몇 시. 이 아이는 20살이 되면 저주를 받아서 잠이 들어서 절대 깨어나지 않을 거고, 이 아이가 20살이 되면 왕국도 망해서 아버지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왕국도 망하고, 이 아이는 잠자리에 들 거고 덩쿨로 온 곳이 망쳐지고 왕자가 와서 뽀뽀해주고 구해주기 전까지는, 결혼 잘하기 전까지 꽝이요라고 사주를 본 거예요.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 그렇게 사주를 본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용한 점장이는 미래를 맞춘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강하게 유도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맞춘 게 아니고 미래를 강하게 유도한 사람입니다. 돈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어떤 명리가 어떤 유명한 점술인한테 나 미래 어떻게 될까요? 했는데 온갖 저주를 듣고 왔어. 이거 뭐죠? 돈 날리고 내 미래가 저주받았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거기에 나오는 마녀는 우리 주변에 늘 깔려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특히 에너지에는 힘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신념이 더해질 때 나는 그거를 철석같이 믿어. 나 용해. 내 말을 맞아. 라고 하는 신념이 곁들여지면 그냥 유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미래를 유도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동조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더욱더 미래가 유도됩니다. 우리는 이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저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방향이 되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스토리 중에 가장 가능성 높으면서 긍정적 스토리를 잡아서 이왕이면은 3번 스토리로 흘러가게 하자. 이왕이면 5번 스토리로 활용하자. 중간중간에 선택의 갈림길이 나올 텐데 그럴 때 이거를 선택하게 하여 가급적 3번 스토리로 스토리가 완성되게끔 하자. 실수로 6번 스토리나 7번 스토리로 갈 경우에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큰 고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 3번 스토리로 밀어가자. 내가 믿고 아이가 믿고 엄마가 믿고 아빠가 믿고 부모가 믿고 이 방송을 보는 수강생들과 여러분들이 믿으면 미래 모델링은 더욱 확실하다예요. 미래 모델링은 과연 이런 것도 돼요. 가령 어떤 신혼부부가 여보 우리 지금은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꼭 5년 후에 집을 삽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거를 혼자서 5년 후에는 꼭 집을 살 거야. 5년 후에 꼭 집을 살 거야. 그게 혼자서 생각하면은 점수로 치면 한 100점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배우자와 함께 우리 5년 후에는 집 삽시다. 그래, 우리 모읍시다. 그러면 두 명이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미래가 실현될 확률은 2~3배 이상 높아집니다. 부모가 돕고 친구가 돕고 주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면 더욱 강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인은 5년 후에 집 삽시다 이러고 있는데 남편은 집은 지랄하고 있네. 나 내년에 이혼할 거야. 나 너랑 절대 같은 집에서 안 살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미래가 유도될 확률이 대폭 줄어듭니다. 대폭. 그래서 이 미래 모델링은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때 3번 후보가 붙어야 돼. 안 돼. 1번 후보가 붙어야 무슨 소리야. 2번 후보가 붙어야 돼. 그럴 때는 그 에너지의 파워 게임이 벌어집니다. 서로 에너지끼리 상충하죠. 오른쪽 갈 거야. 아니야. 왼쪽 갈 거야. 하지만 상충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가자. 그러면 그 일로 갑니다. 아이들의 미래 모델링을 좀 하는 건데 좀 어려운 미션이라는 것은 이 영혼이 선택한 파도의 흐름을 봤더니만 이 파도의 흐름이 상당히 어려워. 잘못하면 또랑으로 삼천포로 빠질 수 있는 사주야. 그거를 보고 우리가 미래 모델링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주인공으로 소개할 아이 사주는 이 사주예요. 옆에는 조연으로 함께 보조 출연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주를 볼 때 특히 아이들 사주를 보게 되면요, 뭐 청소년, 뭐 신생아, 아직 뭐 유치원생, 아이들 사주를 보게 되면요, 보통 아이의 사주를 보고 그와 함께 그 아이 사주와 동일한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의 사주를 같이 봅니다. 저한테는 지금은 한 10만 명 정도의 사주 데이터가 제 폰에 지금 저장이 돼 있어서 딱 제가 필요로 하는 공식만 따다다닥 구하면은 제가 원하는 패턴의 사주들이 두루룩 나오고 지금 직업이 어떻게 돼 있고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가 수르륵 나와. 그러면 아하, 이번에 태어난 이 아이는 이러한 형태의 사주를 이미 살고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가 저한테는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 그거를 보면은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내 말이 사실로 드러난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주의 유형이 이런 형태로 살고 있다. 근데 그것도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 미션 수행률이 높으냐, 미션 수행률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저에게 사주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사주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사주에 대해서 조금 지식 있는 분들이, 사주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이 있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사주 상담을 하십니다. 호신쌤은 사주의 원리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저는 사주의 원리 설명을 해드립니다. 사주의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어떤 결과론적인 답이 아니라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눈엔 이런 식으로, 저런 눈엔 저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한 거죠. 자,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남자 아이고요. 26이니까 아이는 아니군요. 청년, 멋진 남자 청년의 사주인데, 자, 의뢰하신 분이 이렇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제 조카입니다.
제가 사주 공부를 좀 해보니 제 조카인데